안녕하세요. 오늘 논문 발표를 맡은 송영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4년 컴퓨터 비전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CVPR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논문 제목은 QUILT-LAVA Visual Instruction Tuning by Extracting Localized Narratives from Open Source Histopathology Videos입니다. 우리말로 풀어보면 오픈소스 병리 동영상에서 위치 정보가 담긴 설명을 자동으로 추출해 시각적 명령어 학습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구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과 인공지능 연구소인 AI2가 함께 진행했고, 저자는 메흐멧 사이긴 세이피 오글루를 비롯한 5명입니다. 이 논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수천 개의 병리학 강의 영상에서 발표자가 설명할 때 움직이는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병리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셋과 모델을 만든 연구입니다. 왜 이 연구가 흥미로운가 하면 사람이 일일이 정답을 달아주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강의 영상만으로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이 연구의 배경부터 방법, 실험 결과, 그리고 시사점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5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이 연구가 왜 필요했는지, 병리학의 특성과 기존 모델의 한계를 통해 배경과 문제를 정의하겠습니다. 둘째, 이 논문의 첫 번째 핵심인 데이터셋, 퀼트 인스트럭트를 어떻게 자동으로 구축했는지, 커서 검출부터 질문 생성까지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셋째, 이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 퀼트 라바의 구조와 두 단계로 나눈 훈련 방법을 살펴봅니다. 넷째, 평가 방법과 실험 결과를 기존 최고 성능 모델, 즉 소타 모델들과 비교해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결론과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배경과 문제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이 연구의 배경과 해결하고자 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병리학, 왜 AI가 필요한가? 병리학, 영어로 히스토패솔로지는 현미경으로 조직을 관찰하여 암과 같은 질병을 진단하는 학문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영상이 바로 WSI, 즉 홀 슬라이드 이미지인데, 슬라이드 한 장 전체를 디지털로 담은 기가픽셀 규모의 초고해상도 이미지입니다. 보통 사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병리의사가 단 한 장의 패치, 즉 작은 조각만 보고 진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안에 수천 개 패치를 두루 살펴보면서 여러 곳의 근거를 종합해 최종 진단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슬라이드의 맥락을 함께 추론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간 조직에서 지방이 끼는 현상, 즉 스테아토시스 하나만 있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세포가 부풀어 오르는 변성과 서엽 염증이 함께 나타나면 이야기가 달라져서 뇌시 즉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는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더 심각한 진단이 됩니다. 이처럼 병리 진단은 어떤 단서들이 함께 나타나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고 오지는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높은 인공지능 보조 진단 도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실제 병리 조직 패치를 보고 림프구와 호산구 같은 세포 형태를 기술하면서 가능한 진단까지 추론하는 예시입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진단 단계를 안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이 모델은 무엇이 보이는가를 넘어 그래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까지 제시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존 멀티모달 모델의 4가지 한계. 그렇다면 기존의 병리 인공지능 모델들은 왜 일을 잘못했을까요? 크게 4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공간 정보의 부재입니다.
기존 모델은 주로 펀메드라는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 이미지와 캡션으로 학습했는데 이런 자료에는 의학 개념이 이미지에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정보, 즉 스페이셜 그라운딩이 전혀 없습니다. 림프가 있다고는 알려주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체 슬라이드 맥락의 결여입니다. 기존 모델은 단일 패치 수준의 질문과 답변만 가능했기 때문에 슬라이드 전체를 종합해 추론하거나 다음에는 이 부위를 확인해 보세요라고 진단의 다음 단계를 제안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환각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 문제입니다. 맥락 없이 고립된 캡션 하나만 가지고 GPT-4에게 질문을 만들게 하면 근거 없이 그럴듯한 거짓을 지어낼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넷째, 평가 데이터의 부실입니다. 기존 평가셋인 패시브 VQA나 PMC VQA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거나 같은 질문에 서로 모순되는 정답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델 성능을 제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공간 정보도 없고 맥락도 못하고 환각 위험이 크며 평가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한계가 바로 이 논문이 풀고자 한 문제입니다. 논문의 세 가지 핵심 기여. 이 논문은 말씀드린 네 가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를 함께 제안합니다. 데이터셋, 모델, 그리고 평가셋입니다. 첫째는 퀼트 인스트럭트라는 대규모 병리 질문 답변 데이터셋입니다. 유튜브 교육 영상에서 발표자의 커서 위치를 자동으로 추출해 공간 정보가 결합된 10만 7천여 개의 질문 답변상을 만들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영상 커서를 이렇게 활용한 것은 최초의 시도입니다. 둘째는 이 데이터로 학습시킨 병리 전용 멀티모달 모델 퀼트 라바입니다. 두 단계 훈련을 통해 전체 슬라이드 맥락에서 진단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고 GPT-4 기준 정렬 평가에서 기존 소타 대비 10.8% 향상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셋째는 퀼트 VQA라는 평가 데이터셋입니다. 985개의 이미지와 1283개의 질문 답변으로 구성되는데 교육 영상에서 발표자가 실제로 던진 자연스러운 질문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기존 평가셋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보겠습니다. 퀼트 인스트럭트 데이터셋 구축. 그럼 두 번째 파트로 핵심 데이터셋인 퀼트 인스트럭트를 어떻게 자동으로 구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소스 및 수집 파이프라인. 먼저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점은 4149개의 유튜브 교육 영상, 총 1000시간이 넘는 분량입니다. 여기서 13만 2천개의 이미지 캡션상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10만 7천개의 질문 답변상을 추출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데이터를 영상에서 자동으로 뽑아낸 것입니다.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의외로 단순한 관찰에서 출발합니다. 병리의사가 슬라이드를 설명할 때 중요한 부위를 가리키는 직전에 잠깐 화면을 멈추고 마우스 커서로 바로 그 위치를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즉 커서의 움직임 자체가 여기를 보세요라는 위치 주석이 되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바로 이 행동을 자동으로 포착했습니다. 화면의 파이프라인을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1단계 유튜브 영상에서 병리의사의 내레이션과 슬라이드 탐색 장면을 가져옵니다. 2단계 배경이 거의 정지한 안전구간, 즉 스테이블 청크를 추출합니다. 발표자가 설명을 위해 멈춘 순간들입니다. 3단계 그 안전 구간에서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검출합니다. 4단계 검출한 커서 궤적을 시공간 클러스터링하여 의학 개념의 이미지의 어디에 해당한지를 찾아냅니다. 마지막 5단계 이렇게 위치가 결합된 캡션을 가지고 GPT-4가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정리하면 사람이 일일이 주석을 달지 않고도 강의 영상만으로 위치 정보가 결합된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3단계, 4단계, 즉 커서 검출과 클러스터링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우스 커서 자동 검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실제 논문에 나온 커서 검출 과정입니다. 사실 병리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색과 질감이 균일해서 그 위에서 작은 커서를 찾아내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4단계 알고리즘으로 해결했습니다. 스텝 1이 안정구간 탐지입니다. 연속된 프레임들의 차이값과 SSIM이라고 부르는 구조적 유사도 지표를 함께 사용해 배경 움직임이 거의 없는 구간을 최소 3초 단위로 자동으로 골라냅니다. 스텝 2, 미디언 프레임, 즉 중앙값 프레임 생성입니다. 안전 구간 안에서 픽셀별 중앙값을 계산하면 움직이는 커서는 사라지고 배경만 남는 대표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스텝 3, 커서 분리입니다. 이 배경 프레임을 원본 영상에서 빼고 임계값 처리를 한 다음 가장 밝게 남은 픽셀의 좌표를 커서 위치로 잡습니다. 배경을 지웠으니 움직이던 커서만 또렷하게 남는 원리입니다. 스텝 4, 얼굴 마스킹입니다. 영상에 발표자의 얼굴이 함께 나오면 얼굴의 미세한 움직임이 커서로 잘못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넷이라는 얼굴 검출 모델로 얼굴 영역을 가려 오탐지를 제거합니다. 이 방법은 계산 비용이 매우 적으면서도 비슷한 형식의 다양한 강의 영상에 폭넓게 잘 작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학습 모델 없이도 이런 간단한 영상 처리 기법만으로 커서를 잡아낸다는 점이 이 방법의 실효성을 잘 보여줍니다. 시공간 클러스터링, 커서 궤적을 의학 개념 위치로 커서 위치를 찾았다면 그 다음은 그 궤적을 발표자의 말과 연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시공간 클러스터링, 영어로 스페이시오 템포럴 클러스터링입니다. 입력 형태는 4가지 값으로 구성됩니다. 컷의 XY 좌표에 더해서 시간을 뜻하는 t, 그리고 그 시점까지의 누적 단어수입니다. 누적 단어수까지 넣는 이유는 발표자가 말하는 속도, 즉 말의 흐름까지 함께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exponential decay, 즉 지수 감쇄를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시간적으로 가까운 점들이 먼저 묶이도록 가중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시점에 설명한 부위가 하나의 덩어리로 잘 묶입니다. 그리고 캡션의 단어수에 따라 클러스터의 개수를 자동으로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어를 그 단어가 발화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의 시간 중심에 매핑합니다. 그 결과 오른쪽 그림처럼 각 설명 문장이 이미지 위의 바운딩 박스, 즉 사각형 좌표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이 부위에는 모낭이 없다는 설명이 이미지의 특정 좌표와 짝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위치 정보가 결합된 캡션이 완성됩니다. QA 생성 방법, 인디펜던트 프롬프트. 이제 이렇게 만든 캡션을 가지고 GPT-4가 질문과 답변을 생성합니다. 방법은 2가지인데 먼저 인디펜던트 프롬프트, 즉 독립형 프롬프트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외부 맥락 없이 주어진 단일 패치 캡션 안에서만 답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컨버세이션, 즉 대화형입니다. 인공지능 도우미와 사용자가 주고받는 형식으로 서너 개의 질문 답변을 만드는데 세포의 종류는 무엇인지, 무슨 활동이 보이는지, 의학 개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같은 다양한 질문을 다룹니다. 바운딩 박스 좌표가 포함된 캡션을 쓰기 때문에 공간 정보를 자연스럽게 답변에 녹아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디테일드 디스크립션, 즉 상세 설명형입니다. GPT-4가 캡션을 바탕으로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문을 한 편 생성하고 미리 정의해둔 질문 목록에서 하나를 무작위로 골라 붙입니다. 하나의 질문에 길고 상세한 답변이 짝지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두 유형은 주어진 정보 안에서만 답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단일 패치를 넘어선 추론은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QA 생성 방법 2, 리저닝 베이스드 프롬프트, 핵심 혁신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두 번째 방법이 이 논문의 가장 큰 혁신인 리저닝 기반 프롬프트입니다. 단일 패치를 넘어서 전체 슬라이드의 진단 정보와 근거를 함께 활용해 추론형 질문 답변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한 한자의 단일 슬라이드만 다루는 영상 2066개를 따로 골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컴플렉스 메디컬 리즈닝 복합 의학 추론입니다. 패치 캡션과 함께 전체 슬라이드에서 미리 추출해둔 진단명과 근거를 GPT-4에 같이 입력합니다. 여기서 핵심 기법이 서브컨셔스 널리지 인젝션, 즉 잠재적 지식 주입입니다. 정답 진단을 대놓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제공해서 추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되 환각은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치만으로 진단이 가능하면 바로 진단을 제시하고 부족하면 다음에는 이런 부위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터러티브 어브덕티브 리즈닝, 반복적 귀추 추론입니다. 두 개의 GPT-4 에이전트가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한쪽은 패치만 보고 가능한 진단을 추론하는 학생 역할이고 다른 한쪽은 전체 슬라이드의 진단을 이미 알고 있는 전문가 역할입니다. 전문가는 학생의 추론이 맞는지 평가하고 정답을 곧바로 알려주는 대신 힌트를 줍니다. 예를 들어 양성 구조는 잘 찾았는데 핵의 다양성이나 침윤 양상도 한번 살펴보라는 식입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퀼트라바는 단순히 답을 내주는 도구를 넘어 병리 전공이나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며 스스로 사고하도록 돕는 교육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답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에 이르는 사고 과정을 함께 따라가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질의응답 모델과는 지향점이 다릅니다. 퀼트 라바 모델 구조 훈련. 이렇게 만든 데이터로 실제 어떤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켰는지 세 번째 파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퀼트 라바 모델 구조 및 2단계 훈련. 모델 구조는 그림과 같이 일반 도메인의 멀티모달 모델인 라바를 기반으로 합니다. 구성은 세 부분입니다. 비전 인코더가 이미지를 시각 토큰으로 바꾸고 MLP 프로젝션이 그 토큰을 언어 모델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연결해주며 70억 파라미터 규모의 LMM,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이 최종 답변을 생성합니다. 학습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스테이지 1, 병약 도메인 정렬, 즉 도메인 얼라인먼트 단계입니다. 퀼트의 72만 3천 개의 이미지 텍스트상을 사용하는데 이때는 비전 인코더와 언어 모델을 그대로 고정해두고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는 MLP 프로젝션만 학습시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은 의미 공간에 맞추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스테이지 2, 인터럭션 튜닝 단계입니다. 앞서 만든 10만 7천 개의 퀼트 인스트럭트로 이번에는 MLP 프로젝션과 언어 모델을 함께 미세 조정합니다. 비전 인코더는 2단계에서도 고정합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눔으로써 먼저 도메인 감각을 익히고 그 다음 지시를 따르는 능력을 학습하게 됩니다. 참고로 비전 인코더로는 병리에 특화된 클립 모델인 퀼트넷이나 PLIP를 사용했습니다. 평가 방법 실험 결과. 그럼 이렇게 학습한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평가 방법과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데이터셋 퀼트 VQA.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 연구진은 퀼트 VQA라는 독립적인 평가셋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985개의 이미지와 1183개의 질문 답변으로 구성되며 이미지를 봐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 1055개와 일반 의학 지식 질문 228개로 나뉩니다. 구축 방법은 이렇습니다. 영상 자막에서 물음표가 들어간 문장을 찾고 그 질문이 안전 구간과 45초 이내로 매핑되면 해당 부분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GPT-4로 질문 답변을 추출하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직접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검증한 뒤 이미지 의존 질문과 일반 지식 질문으로 분류합니다. 기존 평가셋과 비교해보면 패스 VQA는 같은 질문이 과도하게 반복되고 PMC VQA는 정답이 서로 모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퀼트 VQA는 발표자가 강의 중 자연스럽게 던진 실제 질문을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퀼트 VK 데이터 예시, 영상 속 자연 발생 Q&A.
화면의 표가 퀼트 VQA의 실제 예시입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미지, 발표자의 설명 텍스트, 질문, 답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이 발표자가 영상에서 실제로 던진 바로 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행위를 보면 세포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연한 분홍색 물질을 둘러싸고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행의 이미지에 의존하는 질문들로 실제 병리 영상에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내용만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했습니다. 환자의 나이나 성별, 병력처럼 이미지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정보는 일부러 배제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연 발생 질문, 답변 덕분에 앞서 지적한 기존 평가서의 질문 중복과 정답 모수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1, GPT-4 얼라인먼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GPT-4 얼라인먼트 평가입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언어 전용 GPT-4가 채점관이 되어 두 모델의 답변을 도움 정도, 관련성, 정확성, 상세함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1점부터 10점까지 채점하고 기존 답변 대비 상대 점수를 매깁니다. 14개의 병리 하위 분야에 걸쳐 326개 질문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퀼트 라바는 의료 특화 모델인 라바 메드 대비 10.8%, 일반 도메인 모델인 라바 대비로는 약 20% 가까이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점수는 75.6점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평균 점수만 높은 것이 아니라 14개 병리 하위 분야 절반에 걸쳐 고르게 우수했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분야에만 강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잘했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만든 데이터셋의 공간 정보와 추론형 질문이 실제로 모델의 이해 능력과 추론 능력을 끌어올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의료 특화 모델인 라바메드보다도 높았다는 점은 단순히 의료 데이터를 많이 넣는 것보다 어떻게 데이터를 구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실험 결과 2, 오픈 클로즈 셋 VQA 성능. 두 번째 실험은 오픈셋과 클로즈드 셋 질문 응답 성능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해 드리면 오픈셋은 자유서술형 질문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표현을 얼마나 포함했는지를 보는 리콜로 평가합니다. 클로즈셋은 예 아니오나 객관식처럼 정해진 답을 고르는 질문으로 정확도 즉 에큐러시로 평가합니다. 결과를 보면 오픈셋에서는 패스 VQA에서 3.1%, 퀼트 VQA에서 7.3%로 향상되었습니다. 클로즈드셋에서는 각각 2.5%와 9.9% 향상되었습니다. 모두 라바메드 대비 수치이며 거의 모든 항목에서 기존 최고 성능을 앞섰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A, B, C, D 형태의 객관식 질문에서도 지시를 정확히 따랐다는 점입니다. 기존 라바메드는 이런 객관식 이용에서 자주 실패했는데 그와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이는 퀼트 라바가 단순히 그림을 분류하는 수준을 넘어 사람이 준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답하는 능력까지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주얼 프롬프팅 관심 영역 빨간원 강조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주얼 프롬프팅 실험입니다. 화면 왼쪽은 커서 궤적을, 오른쪽은 관심 영역을 빨간 원으로 표시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특정 부위를 빨간 타원으로 강조해주면 모델이 그 영역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주얼 프롬프팅을 적용했을 때 오픈셋에서 4%, 클로즈드셋에서 10%의 추가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델이 지정된 관심 영역 안에서 집중해 추론하는 능력, 즉 공간 그라운딩 학습 효과를 제대로 가졌음을 입증합니다. 다만 한 가지 한계도 솔직하게 밝히고 있는데 빨간색이 병리 이미지 분홍색 보라색과 대비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논문은 앞으로 녹색이나 파랑처럼 대비가 더 높은 색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에벌레이션 스터디
QA 타입별 기여도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에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름이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질문 유형이 성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하나씩 떼어보며 분석한 것입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각 조합을 1만 개씩 같은 규모로 맞췄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독립형 질문만 사용한 경우는 클로즈드 셋, 즉 객관식에서 강했습니다. 정해진 선택지를 묻는 질문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출연형 질문만 사용한 경우는 오픈셋에서 73.95점이라는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자유서술형 질문은 결국 출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형을 균형 있게 섞은 경우 클로즈드 셋에서 65.60점으로 가장 안정적이면서 균형 잡힌 성능을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연형 질문은 오픈셋을, 독립형 질문은 클로즈드 셋을 강화하고 둘을 적절히 섞으면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석은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질문을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성능에 결정적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결론과 시사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결론 그리고 시사점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계점. 좋은 논문은 자기 한계도 솔직하게 밝힙니다. 이 논문이 인정한 한계는 4가지입니다. 첫째, 원시 영상에 기반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내재합니다. 커서 클러스터가 잘못 생성되거나 커서 위치가 잘못 검출될 수 있고 중앙과 프레임에 텍스트나 그림, 발표자 얼굴 같은 아티팩트가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GPT-4 환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맥락을 제한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데이터를 만드는 GPT-4가 일부 환각을 일으키면 그 데이터로 학습한 퀼트 라바도 잘못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캡션 읽기 문제입니다. 이미지를 보고 추론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해도 GPT-4가 가끔 이미지를 보지 않고 캡션 텍스트로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넷째, 데이터 규모의 제한입니다. 10만 7천 개의 질문 답변도 적은 양은 아니지만 의료 인공지능 전체 관점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더 많은 도메인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로는 병리사의 협업을 통한 검증, 데이터 소스의 확장, 그리고 병리학을 넘어 다른 의료 분야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론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연구의 핵심을 앞서 본 3가지 기호로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퀼트 인스트럭트입니다.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초로 영상 속 커서를 활용해 공간 주석을 자동으로 수집했고 10만 7천 개의 병리 질문 답변을 자동으로 생성했으며 추론형 질문을 통해 전체 슬라이드 맥락 추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둘째, 퀼트 라바입니다. 전체 슬라이드 맥락에 기반한 진단 추론을 실제로 구현했고 GPT-4 얼라이먼트 평가에서 소타 대비 10.8% 향상을 달성했으며 비주얼 프롬프팅으로 특정 영역에 집중한 분석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셋째, 퀼트 VK입니다. 985개의 이미지와 1283개의 자연 단문 질문 답변으로 평가셋을 구축해 기존 평가셋의 한계를 극복하고 병리 인공지능을 위한 새로운 표준 벤치마크를 제시했습니다. 병리 AI 연구 동향 핵심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논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공간 정보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이미지와 텍스트를 짝짓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성능을 좌우합니다. 패치 분석에서도 바운딩 박스나 히트맵 같은 위치 정보의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맥락 추론이 단순 분류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단일 패치를 분류하는 수준을 넘어 전체 슬라이드 맥락을 추론하는 능력이 실제 임상 적용 가능성을 좌우하며 추론형 질문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셋째, 공개 데이터의 창의적 활용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유튜브 강의 영상에서 10만 개가 넘는 고품질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어낸 것은 의료 데이터가 부족한 고질적인 문제를 푸는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넷째, 평가 체계의 중요성입니다. 실제 전문가의 지식을 반영한 독립평가 셋 없이는
모델 성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좋은 벤치마킹을 만드는 일 자체가 기술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이상이 제가 준비한 발표의 핵심 시사점입니다. 지금까지 킬트라바 논문에 대해 발표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튜브 강의 영상에서 발표자의 커서를 자동으로 추출해 10만 7천 개의 질문 답변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학습한 모델이 기존 소타 대비 10.8% 향상을 달성한 연구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창의적으로 재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단순 분류를 넘어 추론과 교육까지 진행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